자, 이번 시간은 148페이지 문제 11번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죠. 자, 문제 11번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등기와 물건 변동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는 것, 옳지 않는 것. 우리 물건 변동과 관련돼서 186조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와 물건 변동은 뭐하라? 등기하라. 187조 관련돼서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으로서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여기에 대해서 187조의 유일한 A조항이 있죠. 그게 바로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1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우리가 11번과 관련돼서 가중치를 본다면 요거는 별표가 하나짜리 지문적으로 우리가 해서 우리 민법 특히 물건법 파트도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한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11번과 관련돼서 186조와 187조의 관계, 특히 민법,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에 대해서 한번 따져주셔야 돼요. 자, 1번의 수용에 의한 물건 변동은 수용 동그라미. 수용은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죠. 그럼 수용 개시일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효력이 발생한다. 자, 수용과 관련돼서는 187조가 되는 거네. 자, 2번과 관련돼서 경락 동그라미. 경락은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낼 때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효력이 발생한다. 오케이. 3번의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이행 판결은 몇 조죠? 186조가 돼. 186조는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행 판결 186조 판결, 확인 판결은 186조 판결, 우리 187조 판결은 즉 형성 판결밖에 없어. 형성 판결은 즉 공유물 분할 판결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자,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포괄유정이 나오네. 포괄유정과 합병과 관련돼서 포괄유정은 187조, 합병도 187조. 그럼 마찬가지로 발생 은인의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되지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4번도 맞아.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 특정 유정하고 자, 포괄 유정은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우리가 이제 특정 유정과 관련돼서는 특정 유정은 몇 조죠? 요거는 186조 사유, 포괄 유정은 187조 사유라는 것. 그래서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 꼭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5번과 시효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이지만 등기를 취득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요 4번 지문과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특히 요 자체로 특별 관리하셔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점유 취득 시효야. 자, 점유 취득 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A조항이라는 거. A조항이라는 거 하나 생각해 둬야 돼요. 자, 점유 취득 시효와 관련돼서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요 문제 1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이죠.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 자, 1번에 대해서 봅시다. 자, 공신력이 부인되므로 우리나라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부인되므로 거래의 안전보다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 우리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고 있죠. 공신력이 부인되므로 거래 안전보다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 임차권에 관한 채권을 등기한 경우 대항력이 발생한다. 임차권은 뭐의 채권이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채권입니다. 채권으로서 등기하면 채권이 물건화돼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2번도 맞네요.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 올해 출제될 수 있는 질문.
자, 임차권 설정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차임은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 차임. 마찬가지. 범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힘입된 게 요 범위. 임차권과 관련돼서 차임 범위. 자, 차임과 범위는 자,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자, 3번과 관련돼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한다. 등기의 추정력은 즉 등기된 부동산이야.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점유적 효력,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 있네. 등기의 점유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4번은 결론 X가 돼. 자, 우리가 이제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점유적 효력. 자, 점유적 효력 꼭 기억해 둘 거. 점유적 효력은 뭐예요?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를 지칭하고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효. 자, 등기부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등기 10년,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이죠. 자, 등기 10년과 점유 10년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근데 점유 10년은 등기 10년에 가름은 해줄 수 있어. 기간이 단축하는 효과가 가져와요. 단축된 효과가 가져오죠. 이와 관련돼서는 245조 2항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어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점유의 가름은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4번이 X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5번과 관련돼서 등기 순서에 따라 순위 확정 동그라미. 자,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같은 구 순위 번호, 다른 구 접수 번호. 대지권과 관련돼서는 대접 이야기죠. 자, 그러면 문제 1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과 관련돼서 등기 효력.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자, 1번 지문과 관련돼서 등기는 자, 물건의 전송 요건주의므로 자, 등기는 전송 요건주의가 아니야. 효력 발생 요건주의지. 그러면 2번은 발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러면 1번은 결론 X가 됩니다. 자, 2번은 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자체로 등기의 표시만 실체적 권리관계에 줄쳐놔요. 자,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추정된다. 2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추정력과 관련돼서 우리 아주 중요합니다. 자,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둘 것. 자, 명문 규정이 없다라는 거. 자, 등기의 추정력은 종국 등기 효력이야. 즉, 가등기.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우리가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는 예비 등기죠. 그래서 추정력이 없어. 추정과 관련돼서는 추측이죠. 그래서 자, 표제부에는 추정력을 줄 수가 없어.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돼서 세 개는 줄기세포에 기본적으로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돼서 요거는 그것도 알고 가야 돼. 그러면 요 지문과 2번 지문과 관련돼서 결론적으로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네.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종전 맞네. 4번과 관련돼서 등기 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으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로 본다. 실체관계, 즉 내용에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번도 맞네.
5번 지문과 관련돼서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유를 입장한다.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우리 32회 때 출제했죠. 무효 추정받으면 누가 해요? 추정받으면 반대 당사자 입증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요 13번은 벌릴 게 없네요. 나름대로 꼭 한번 더 복습 문제로 잡아줘야 되겠네. 등기 추정력과 관련돼서 명문 규정이 없다. 가등기 X, 표제부 X,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등기 원인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문제 14번과 관련돼서 150페이지 넘겨보도록 하죠. 등기의 권리의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순위 옳지 않는 것. 1번 보도록 하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서 1번 지문.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할 순서에 따른다. 오케이. 2번과 관련돼서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의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3번의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그러나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오케이. 4번의 말소 회복등기 순위는 회복등기 순위에 따르지 않고 말소 전 종전의 등기 순위에 회복된다. 따른다. 5번 지문과 관련돼서 대지권 나왔죠. 대지권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대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번 지문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죠. 5번은 대접. 대지권 나왔다. 대접. 대지권 나왔다. 대접. 순위 번호가 아니라 접수 번호. 그러면 14번의 정답은 결론적으로 5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네. 1번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죠. 한 필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 설정 등기는 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1번은 바로 이중 전세권을 이야기하죠. 이중 전세권은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중. 이중 지상권도 안 돼. 그러면 요 1번 지문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뭘까요?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맞네.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가등기 동그라미. 가등기는 종국 등기의 예비등기죠. 가등기는 추정력을 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끝에 추정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2번은 맞네. 요 지문과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 추정력과 관련돼서 명문 규정이 없고 가등기 불인정, 표제부 X, 실체관계 미치고 절차관계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 가등기는 추정력을 줄 수는 없어요.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밑에 또 우리가 보죠. 4번에 무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대. 등기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요 4번은 무슨 등기예요? 바로 진정 명의 회복 등기와 관련된 지문이 되겠네요. 그럼 4번과 관련돼서 오케이. 5번에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동일인 명의로 보존 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그러면 후등기,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가 돼. 절차법설에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후등기는 유효다. 틀렸어요. 후등기를 전제로 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바로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번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등기 추정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자, 1번 지문 보죠. 151페이지 문제 16번을 보고 있어요. 1번. 농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될 때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은 사실이 추정된다. 1번과 관련돼서는 뭡니까? 자, 1번과 관련돼서는 즉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는 결론대로 자,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맞네. 이번에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되고 즉 부동산 표시의 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오케이.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등기의 추정적 효력은 등기 원인 줄잖아요.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4번 질문과 관련돼서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저당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예상하는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 것으로 존재한다. 4번과 관련돼서는 뭘까요? 자,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요 이야기네요. 자, 5번 질문과 관련돼서 가등기가 실행되어 있다면 본등기를 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문제 16번에 관련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실체관계에도 미치고 절차관계에도 미치고. 자, 문제 17번을 넘겨봐요. 자, 문제 17번과 관련돼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 자,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 틀린 것은. 자, 1번 보죠. 등기 추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추정의 효과는 이런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반대의 증거에 의해서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 오케이. 자, 이번에 권리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나 부동산 표시 동그라미 표시에 대해서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이 3번 질문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3번은 우리 아주 잘 기억해 둬야 돼. 3번과 관련돼서. 자, 점유의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이 점유잖아.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은 결론적으로 이거는 바로 동산의 추정력을 이야기해요. 동산의 추정력을 이야기하고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특히 우리 점유의 추정력은 민법 200조 권리의적법 추정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3번과 관련돼서 점유의 추정력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 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의 추정력은 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4번입니다. 판례는 권리 변동이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을 인정한다. 오케이. 5번에 등기명인 보전 등기가 있으면 보전 동그라미. 보전이라는 것은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거든 보전은 추정력이 약해요. 그러면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이 깨집니다. 그래서 끝에 추정된다가 아니라 추정력이 깨진다. 그래서 이 문제 17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문제 17번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것. 특히 이 3번 질문에 대해서 이 문제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점유의 추정력은 즉 동산의 추정력이야. 민법 200조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 18번과 관련돼서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공신력과 관련돼서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놔야 돼요. 공시력. 공시력과 관련돼서는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인도 이렇게 되죠. 공신력과 관련돼서는 부동산은 불인정이 돼요. 동사는 인정이 되죠. 동산과 관련돼서 우리 무슨 취득으로? 선의 취득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공시력이 아니라 등기의 공신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특히 이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등기의 공신력과 관련돼서는 진정한 소유자를 희생시키고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공신력이야. 그런데 이 지문과 관련돼서 특히 타당하지 않는 것, 특히 5번을 정확하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5번과 관련돼서는 뭐죠?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제한적으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공신력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절대적이야. 절대적으로 불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불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불인정하고 있다. 불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절대적 불인정이야.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의외로 많이 틀려요. 누가 많이 틀려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가 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공신력에 의한 보호는 아니에요. 국가가 특별히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간 거지.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해서. 여기에 대해서 명의신탁과 관련돼서 명의신탁은 선의하기 불문하고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선의. 이거는 거래 안전을 확보하고 악의는 명의신탁을 강력하게 건절하겠다는 국가의 의사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 18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과 관련돼서 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를 믿고 동그라미. 거래한 자에 대해서 신뢰 동그라미 보호하고 마침 진정한 권리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 동일한 효과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등기의 신용이 유지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이 확보된다. 3번과 관련돼서 등기의 공신력 인정은 진실한 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자, 5번, 4번에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배상 책임주의 강화, 공적인 보험기금의 마련 또는 건원보험의 실시 등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왜? 자, 진정한 소유자를 희생하고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과 관련돼서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107조, 108조, 109조, 110조는 우리 공신력의 안보는 아니야. 국가가 특별히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등기법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신력에 대해서 불인정하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머릿속에 반드시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18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과 관련돼서 판례의 판례의 태도나 등기 실무에 비춰볼 때 다음 중 무효인 것을 물어봤네. 자, 1번 질문과 관련돼서 가압을 병으로 소유권 이전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대. 그러면 가압병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미 등기가 끝났다라네. 중간 생략 등기죠. 이미 끝난 경우는 등기는 유효합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걸리면 처벌은 가능합니다. 1번은 결론적으로 자, 2번과 관련돼서 멸실 전후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멸실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로 이용한 경우, 이거는 무효죠. 2번과 관련돼서. 자,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면 이거는 무효등기 이용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무효등기 이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사실의 등기가 있어. 사실의 등기는 불인정이 돼. 권리의 등기는 인정이 되죠.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제3자 없을 이용할 수 있어. 그러면 무효등기 이용과 관련돼서 즉 표제본은 이용할 수 없어. 그래서 2번은 결론적으로 무효인 등기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실제 원인이 정해임에도 매매를 언유라는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3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언익행위네. 언익행위는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죠. 한번 무효는 아니. 미등기 건물의 양식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 4번은 뭘까요? 자, 모두 생략 등기야. 5번과 관련돼서 등기가 먼저 행해진 후에 그에 대한 물권행위가 있게 된 경우, 자, 실체 유효권의 초안으로서 등기는 추안이라고 그래요. 자, 추안 채워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9번과 관련돼서 19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과 관련돼서는 나오는 등기 유효권, 즉 등기 허용 및 등기 유효권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돼요. 오늘 자, 별표가 5개로 딱 해놓으세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무효등기 이용과 관련돼서 무효등기 이용과 관련돼서 즉 표제부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 권리의 등기는 제3자가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20번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등기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자, 1번 질문. 무권대리에 대한 등기 신청으로 실행된 등기라도 실체관계 좋잖아요. 자, 실체관계에 부합한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면 내용에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죠.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격려된 등기라도 그 등기가 가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행해진 등기라면 유효한 등기라 할 수 있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같은 맥락의 지문이 되겠네. 그러면 결론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실체관계가 뭔데? 내용에 부합하다면, 실체관계가 부합하다면, 내용에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의 양식 명의로 보전 등기가 행해진 경우 이미 등기가 끝났죠. 그러면 실체관계와 부합한 무효 등기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자, 모두 생략 등기가 되죠.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3번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4번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건자당은 권리죠. 그럼 권리의 등기도 이용이 허용된다. 오케이. 자, 미조문서 등에 의하여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격려된 경우 이미 끝났대요. 그러면 관계 당사자 사이에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된 이상 그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하여 중간자 동의나 합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 등기라고 할 수 없다. 오케이.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과 관련돼서는 중간 생략 등기 문제네요.
다른 것, 그러니까 뭐 틀린 것,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자,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 요거는 잘 풀어놔야 돼요. 별표가 3개짜리고.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는 일단 하기 전에 요 틀을 우리가 마련해 놔야 돼요. 중간 생략 등기 출발하면. 자, 등기가 이미 된 경우야. 등기가 이미 된 경우는 유효야. 유효. 단 처벌은 가능합니다. 자, 등기를 청구한 사항이라면, 등기를 청구했대요. 등기를 청구했어. 등기를 청구한 사항이라면 원칙은 무효가 돼. 자, 예적으로 사법상 합의, 이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고 우리가 판시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죠. A, B, C와 관련돼서 A, B, C. 자, 여기에 대해서 A, B, C 합의가 있다. 그러면 C는 직접 청구할 수 있어. 등기를 직접 청구가 돼요. 자, 합의가 있고 합의가 단절되면 이때는 뭐예요? D가 대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고, 여기에 대해서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돼서 합의가 있든 없든 이때는 효력 규정으로서 이때는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돼서 요 문제 21번과 관련돼서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돼서 요 정도 틀이 마련되어야 돼요.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점검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한번 보죠.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2조는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차 매매한 당사 사이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 동그라미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1번과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2번과 관련돼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답니다. 합의 동그라미 있으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해서 직접 동그라미 행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요 부분이죠. 합의가 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2번이네요. 2번이 된다는 거. 요거는 1번과 관련돼서고, 요거는 2번과 관련돼서. 자, 3번은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대요. 그럼 부동산의 최종 매수인은 중간자를 대하여 중간자 명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최초 양도인에 대해서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대의와 관련돼서 여기에 3번 질문이에요. 자, 4번의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 원인이 성립되고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끝난 사항이야. 그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네. 자, 5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에 있어서 최종 매수인이 최초의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최초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우리 토지거래 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언제나 무효가 돼.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답은 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돼서는 아주 잘 풀어놔야 됩니다.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놔야 돼요.
문제 22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갑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속하는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전매한 경우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문제 22번과 관련돼서는 자, 토지거래가격이라는 걸 작성해야 돼요. 자, 토지거래가격에서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걸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그러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자, 1번 지문에 보죠.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잔금 지급 60일. 우리가 소유권이니까 갖고죠. 자, 갖고는 며칠? 60일이죠.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토지 거래가 구역에서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서 읽어야죠. 그러면 1번은 결론. 틀린 지문은 아니네요. 자, 2번은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증을 제출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증. 자, 대가성이죠. 즉 소유권과 지상권에 한해서 제공해주죠. 2번은 맞죠. 3번은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병은 을을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맞네요. 4번과 관련돼서 판례는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본다. 그래서 토지거래가 없어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가 되죠. 4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5번과 관련돼서 갑으로부터 병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중간 생략 등기는 등기가 이미 된 경우는 유효다.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원칙 무효. 예외적으로 사법상 합의. 이걸 기억해 두고요. A, B, C 직접 합의가 있다면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고 토지거래 가구에서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 요거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단속 규정. 요거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 효력 규정으로 보고 있다.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가 돼. 자, 우리가 이제 등기법 총설과 관련돼서 우리가 우리 대표 문제 한 3문제와 나머지 문제 22문제에 대해서 한두 문제 빼고는 다 풀었죠. 그러니까 요 문제를 22번까지 계속적으로 한 3번 이상만 풀어봐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 뭐가 잡힌다? 바로 틀이 잡혀요. 그러니까 요 문제 1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좀 쉬었다가 등기 2장으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